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국학진흥원의 박경환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한국국학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실은 제가 저희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도움 되는 말씀 좀 드릴까 해서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아보고 또 웹상에서 자료를 뒤져봤더니 이미 오늘 지금 이제 행사 제목처럼 제주학연구센터가 10년의 시간 동안에 이미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됐는데, 제가 이제 우선 2002년도 한국국학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이따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은 1995년에 법인 등록을 시작을 하고 뭐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2002년에 실질적으로 박사 연구자 5명을 초빙을 해서 이제 일을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초빙에 응해서 국학진흥원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한 이래로 지금 이제 20년째 이르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희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 연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센터에서 진흥원 체제로 가는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 앞으로 어떤 길을 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이런 생각으로 저희 현황과 또 특히 이제 그런 현황 아래 금년도 주요한 사업들을 좀 소개를 올리면 국학진흥원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주로 어떤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원 아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의 측면에서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소개가 끝나고 나서 저희 국학진흥원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안동시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2001년, 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동학을 초기에 이른바 인큐베이팅하고 또 궤도에 올려놓는 일을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제주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에 관련된 또 이런 분야와 관련된 이런 노력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국학진흥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하는 일들은 제주학 혹은 제주학센터하고도 각고 다른 점이 꽤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특화된 어떤 인문적 자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역학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한국국학진흥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학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저희는 주로 이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적인 인문 자원인 유교 혹은 유교 문화, 유교 유산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연구가 되고 수집하고 혹은 또는 조사하는 이런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고 다른 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학진흥원은 그런 자료들을 조사 수집하고 연구하고 번역했던 결과물을 확산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아까 어울러 안동시를 의뢰를 받아서 안동학이라고 하는 지역학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확산 보급하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법인 등록을 시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001년에 건물들이 하드웨어가 갖추어지고요. 2002년부터 박사 연구자들이 참여를 하고 그 외 인원이 늘어나고 또 관련된 사업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건물들 또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시점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정년 박사님께 물어보니까 현재 제주학센터가 한 11분 정도 연구진 그리고 행정 인력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일을 도와주시는 분 한 15명 내외에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저희 국학진흥원이 2002년도 시작할 때 그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학진흥원 현재는 이따 소개 올리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정규직 인원이 73명이고요. 그 외에 사업 베이스로 다양한 뭐 박사 연구 인력, 석사 연구 인력 또 이제 일들을 참여하는 분들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인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규모이고요. 또 예산으로는 금년도가 420억 국비, 도비, 뭐 시비 등등 해서 사업 예산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저희가 시작할 때 하늘처럼 쳐다봤던 우리 오늘 오전에 기조 강연해 주셨던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당시에는 정신문화연구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비슷한 국학 관련된 연구기관으로서 교장각, 장서각 혹은 또는 뭐 국사편찬위원회, 국역에 종사하는 민족문화추진회, 지금은 고전번역원입니다만 그런 선행기관들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서 늦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따라잡을까, 혹은 또는 뭐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위상을 확보를 하면서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현재 뭐 예산 규모만 본다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 38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서는 저희가 420억이니까 좀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가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일천합니다만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거죠. 그 발전의 비결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그 뭐 경영 환경 이른바 저희가 활동하는 사업의 환경들이 늘 변하니까 9월 1일자로 기존에 있던 전체 조직들을 다시 개편하면서 최종적으로 현재 금년도 9월 1일자로 이렇게 지금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뭐 위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빼고 말씀을 올리면요, 주요 사업 부서들이 국학진흥본부, 국학기반본부, 그다음 인문정신연수원, 요 세 부문이 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래본부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전체 예산이라든지 연구사업 어떤 정책 기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흔히 말하는 기조실 기능을 하는 전체 방향타를 잡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사업들이 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실행을 하고, 또 그런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재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경영 지원실이 자리를 잡아서 이 주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문교육원을 지금 이제 개설해서 연수과정 3년입니다. 그래서 1, 2, 3학년 과정이 각 학년별 20명씩 해서 60명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뭐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연구 과정이 2년으로 정원 5명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한문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특성이 한적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부족한 국역 전문 인력들, 미래 한학자들이죠. 그것을 이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가 자체 한문 전문가 양성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설 연구소라든지 또 유교문화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금년도 들어서 가지고 이제 경상북도가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걸 매개려 가지고 경북이 문화 방향에 있어서 어떤 한글 관련된 사업을 좀 선도적으로 나가자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과 인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훈민정음 뿌리 사업단이 금년에 꾸려져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한적 자료 중심의 연구 번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연구원도 새로 추가적으로 뽑아서 한글, 예를 들면 내방가사, 한글 편지, 한글 제문, 뭐 다양한 한글로 쓰여진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꾸려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인력 구성은 이러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우리
제주학진흥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연구 인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른바 정규직입니다. 17명이니까 전체 구성해서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진흥원의 전체적인 어떤 운영의 기조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중점은 연구 인력 중심의 전체적인 운영입니다. 아까 부서장도 그러하고 전체적인 연구 사업들을 주로 이제 연구 인력들이 중심으로 해서 기획하고 실행을 하고 하죠. 그 외에 이제 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행정인데, 다만 이 행정은 연구를 위한 하나의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 이거는 굉장히 향후에도 우리 제주학진흥센터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기에 저희 국학진흥원도 경상북도 공무원들께서 파견돼 나오셔가지고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셨고 틀을 잡는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도에서 퇴직하신 분이 경영지원실장 혹은 처장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당 기간 지금까지도 전체적인 도와 관련된 어떤 소관 업무라든지 또 뭐 예산이죠, 또 인원 확보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 인력 중심의 전체적인 국학진흥원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제도 속에서 반영해 나가는 것, 그것은 정말 제주학진흥센터가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명문 제주학 연구의 거점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초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뭐 행정 파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도 있지만 관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넘어서서 연구자 중심의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 인원 현황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정규직입니다. 그 외에 매일 출근하신 분들은 그 130분 정도가 있어서 뭐 3년 짧은 프로젝트, 교육부, 연구재단 뭐 등등 다양한 경로에서 연구자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한 130분이 근무를 같이 하고 있죠. 예산입니다. 예산은 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운영비죠. 인건비 혹은 또는 건물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운영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예산들은 크게 보면 한 70억 정도가 되나요? 그 예산은 대부분 한 50억 정도는 경상북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8억 정도가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 안동시이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또 특별히 18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외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포함해서 한 70억 정도가 운영비 예산이고, 나머지가 다 이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번역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금년에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억을 이제 최초로 지금 이제 달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국비 예산이 200억이 되었습니다.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좀 전에 발표해 주셨던 한국학 호남진흥원, 그리고 지금 이제 충청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거기 하고 같이 더불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사업들 예산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재청을 통해서 그걸 보존하고 혹은 또는 활용하는 이런 예산들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 제주학진흥원도 향후에 뭐 제주도로부터 운영비를 전적으로 지원을 받으셔야 될 거고, 현재는 사업비도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따 그 재원 방안 안에도 담았습니다만은 재원들을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또 교육부 이런 쪽에서 확보하는 이런 재원의 다원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제주학을 진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과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한 15억 정도 예산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420억 이렇게 예산했으니까 보면 뭐 수십 배 이렇게 늘어난 규모로
성장을 해왔죠. 초기에는 국학진흥원을 만들어 놓고 경상북도에서 지원할 때 다들 좀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도대체 이거 뭐 우리 아까 오전에 의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빛나는 사업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효과가 금세 나타난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해가지고 국학진흥원의 미래가 있는가라고 이런 회의를 가졌던 그 국학진흥원이 지금은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싱크탱크 역할도 하면서 도정 문화 정책과 관련된 특히 전통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 들으면 좀 이상하게 좀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안동시에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슬로건으로 내놓고 그걸 또 특허청에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방문하시면 늘 볼 수 있는 표라서 저는 뭐 이제는 심상하게 느껴지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안동시장이 늘 이야기하거나 하는 부분이 정신문화의 수도가 안동이고 그 수도청이 청사가 국학진흥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국학진흥원에 대한 이런 신뢰들을 가지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해왔던 거죠. 일반 현황 그 가운데서 자료 현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총 제가 9월 말로 파악을 해봤더니 58만 한 2천여 점 정도의 자료들이 저희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을 한 이래로 매년 3만 점, 4만 점 많을 때는 현재까지도 작년, 금년은 이미 말하자면 좀 목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만은 매년 평균 2만 점 이상의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대종을 이루는 자료들은 제일 많은 것은 고문서이고요. 어른들이 남겼던 그 다음에 이제 한적 고서 자료들 그 외에 유교 책판이라고 해가지고 예전 어른들이 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행을 하기 위해서 인쇄용 목판을 책판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상당 수량이 있고 그 외에 현판들 뭐 그 다음에 기타 생활유물들이라든지 서화류 이런 것들 포함해서 58만 점입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짧게는 100년 길게는 400년 500년 동안에 목숨보다 소중하게 소장해 오고 있던 문중에서 저희들한테 기탁해 주신 겁니다. 이 문중 숫자가 주로 이제 영남 지역이 한 90%가 됩니다만은 문중 숫자가 1200개 문중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유수한 문중들의 자료들은 현재까지 국학진흥원에 한 80% 가까이가 들어와서 소장되고 또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보 포함해서 국가 그리고 또 지방정부 지정문화재들이 한 7만여 점, 이 58만 점 가운데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등재를 본격화해가지고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4종의 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각각 세계기록유산과 아태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서 4가지가 등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유산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 전통시대에서 연구를 하고 지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사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활용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하고 국학진흥원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존재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58만 점의 자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 저희가 추가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것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종 정도. 하나는 이제 내방가사, 우리 한글을 지켜왔던 여성들의 말하자면 문학 장르죠. 주로 이제 영남 지역의 양반가의 부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었던 내방가사, 그 다음에 삼국유사, 그리고 식치서라고 해가지고 영남 지역에 전해오고 있는 음식 관련된 조리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홍익의 집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저희가 붙인 이름이고요. 본관입니다. 본관이고 그 뒤에 있는 유교문화박물관, 장판각
이것이 2002년부터 해가지고 2004, 5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능이 또 추가되고 사업이 늘어나면서 연수를 하기 위한 인문정신연수원 연수동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별관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초등학교 폐교된 부지를 저희가 시설을 인수를 해가지고 또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됐던 이 4종의 자료들을 우리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고 또 체험하고 이렇게 전시하는 공간으로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기록유산 체험 전시관 해서 이제 전체적인 국학진흥원의 현재까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 조사, 수집, 수장, 연구, 그 다음에 뭐 각종 회의, 학술 회의, 연수, 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조학 연구센터에서 제조학진흥원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그건데요. 뭐 하던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진흥원으로 간다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외연의 확대 내지는 전체 어떤 걸 하는 측면에서 이런 공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리서치 기능이 중심이 되는 어떤 연구가 중심이 됐다면 학술적 연구는 앞으로는 지금 이제 확산, 보급 혹은 또는 시민들, 도민들과의 어떤 접점을 만들면서 그것을 알리고 그 정체성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흥원 체제가 되면 필수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합하는 공간들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일별해 보시면 국학진흥원이 그 420억이라고 하는 돈 가지고 대체로 어떤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학연구센터 내지는 제주직진흥원과는 각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은 주로 이제 유교 혹은 유교 문화를 키워드로 하고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옛 어른들이 남겼던 민간의 기록 자료들을 조사 수집 연구 혹은 다양한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라서 그런 측면에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국비 예산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가 한 18종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200억 정도가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뭐 대표적인 것이 국비 예산에 제일 중요한 게 주로 자료 조사 수집 정리하는 일들입니다. 매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2만 점, 3만 점 이 자료들을 매년 신원을 파악을 하고 또 진전된 신원을 부여하고 또 그걸 가공하는 이런 일들이 또 저희들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획 연구들, 심청 연구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학제간 연구입니다. 해당 예를 들면 도산서원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00년 동안 도산서원의 운영 양상들을 교육 측면에서 소장 도서의 활용 측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력 운영, 재정 이런 측면에서 도산서원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문헌학 전공, 그 다음에 철학 전공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한 5차례 정도 포럼을 개최하고 그걸 차년도의 성과로 발간해내는 우리 소장 자료에 대한 좀 심화된 심층 학제간 연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 자리만 넘기고 안 넘겼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가 그 활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수장고에 잘 보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웹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특히 저희는 지역적으로 안동 경북하고도 안동하고도 도산면하고도 서부리라고 하는 부주소로 이야기하면 아주 이런 서울에서 본다면 굉장히
궁백한 곳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일찍 개원 초기부터 온라인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DB를 구축하고 콘텐츠로 하고 그걸 보급하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 많이 가져왔고요. 근래는 이런 자료들을 이제 학술 인프라로서 활용하는 거, 더 나아가서 산업 영역에 있어서 이른바 스토리 자원으로서 활용하게 하는, 특히 이제 일기라든지 고문서라든지 옛 어른들의 기록 속에 있는 이 이야기 자원들을 가공해가지고 창작 현장에 보급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년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과거로서의 어떤 유학, 전통의 유학이 아니라 앞으로의 유학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지혜들을 찾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특히 이제 뭐 저희들이 실버 세대 또 노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이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실버 세대들의 어떤 역할하고 연결하는 그런 고민들을 일찍부터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8년 9년부터 시작했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지금 현재 단일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제일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우리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저 강원도, 울릉도까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이 1기부터 13기에 이르기까지 할머니들이 한 4,000분 정도가 9만여 개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찾아가가지고 옛 기록 자료 속에서 있었던 옛 어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우리 무릎 교육을 복원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에도 한 30분 정도 이야기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금년에 저희가 새롭게 시작했던 것,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이것도 역시 500명의 지역 사료 조사 연구원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주로 지금까지는 저희 국학진흥원이 전근대 자료들을 주로 수집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근현대 자료들, 근 100년입니다. 1960년까지 한으로 해가지고 산업화되기 이전까지, 우리 공동체가 와해되기 이전까지의 그 전형적인 전통 시대에 영향을 받았던 100년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근대 기록 자료들을 조사 수집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카이브 해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에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500분의 전체 그 조사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남성 한 60%, 여성 40%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 자료 사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이런 일들을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각각 사업비는 하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140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년 실버 일자리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 20억 정도, 금년 10억이고 내년에 20억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죠. 그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도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일이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뭐냐면 경북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 자산들을 어떻게 학술 자원화하느냐, 아니면 어떤 관광 자원화하느냐, 혹은 대중들의 말하자면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자원으로 만들 건가, 아니면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로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문집 구격이라든지 경북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연수들,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별도로, 운영비 아까 70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지원받아 가지고 경북 이른바 정체성, 경북학, 뭐 이런 경북 문화, 뭐 이런 경북 정신,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 확산하고 연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경상북도 도비가 한 20억 정도 사업비로 별도로 저희들이 교부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시와 관련된 거는 주로 이제 안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축에 두고, 중심축에 두고 관련된 안동 지역의 사료들을 구경한다든지 연수 체험한다든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이것 역시 한 9억 정도, 안동시의 그 18억 운영비 예산 지원 외에 별도로
안동시의 안동학 확산 연구 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를 제가 특별히 도비라든지 또 시비를 말씀드렸던 것은 제조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진흥원 체제로 갈 경우에 지역의 바람, 지역의 수요, 도정 문화 이런 문화 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긴밀하게 접종을 만들어가면서 도민들하고 같이 접종을 만들어가면서 전체 운영이 되고 이렇게 기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학과 관련된 것은 제가 시간이 뭐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해가지고 안동학을 물론 그 이전에도 안동에 대한 연구는 계속 있어 왔죠. 마찬가지로 제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학회가 80년 말부터 이미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는데 제주학 센터가 이제 10년 된 것이고 저희도 안동학이 바로 국학진흥원이 주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학문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이 시간이 한 20년 정도 2001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해왔던 건데 관련된 쭉 사업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중점을 뒀던 것은 초기의 전략이 이런 거였습니다. 안동학이라는 게 지금 뭐 이미 그때는 서울학은 먼저 선행해서 출범했고 그 이후에 부산학, 인천학 등등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제 도입과 더불어서 지방학의 말하자면 그 개화기가 시작되는 그 점에 안동학이 막 시작됐습니다. 초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정착시킬 건가라고 할 때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접니다. 선행했던 중국에 아까 우리 선생님 발표 중에서는 뭐 그 남경학 등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 외에 휘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유교를 추구를 하고 있는 중국의 황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국제적인 어떤 학술로서 이미 지방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휘학과에 한 8, 9년에 걸친 장기적인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협약 체결하고 인원 교류하고 자료 교환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8, 9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초기에는 한 3, 4년은 1년에 2번씩 서로 오고 가고 현장 조사 플러스 그 다음에 조사했던 결과를 토대로 한 학술 대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고 8, 9년 동안에 공동 비교 연구를 진행을 했던 이런 학술 교류 형태 이런 것들도 앞으로 향후에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동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걸로 지나가고요.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잠깐 진흥원 체제로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아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이제 그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간다는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또 하나가 이제 연구의 어떤 외연의 확장 아까 좀 전에 발표하신 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로 이제 이론적인 제주학의 어떤 연구 탐색이 중심이 됐다면 앞으로는 현장을 또 끼고 또 그 이전에 문헌 자료까지 조사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연구의 어떤 대상 공간들을 넓혀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성과들을 전시라든지 연수를 통해 가지고 확산 보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단순히 지금까지는 이론적 연구에서 좀 종합적인 제조학으로서 나가는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공모라든지 또 연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본격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공 분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사회학, 언어학, 국어학, 또 뭐 민속학 이런 중심에서 아까 우리 저 발제하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문학 전반으로 그 제주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는 관점에서 이런 접근 통로도 훨씬 더 넓어지고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진흥원으로 했을 때는 연구센터보다는 이 점이 특히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건데 모르겠냐면 연구 성과의 환류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직접적으로는 지역민에 대한 환류, 그 다음에 지역 도정에 대한 환류. 그래서 국학진흥원이 경상북도가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떤 도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국학진흥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어떤 사업을 의뢰하거나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에 반영하고 그걸 정책에 수립해가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제조학의 연구 성과들이 지금까지는 센터 중심의 이런 거였다면 좀 더 접점이 지역민에 대한 환류, 그다음에 도정 정책으로 환류돼 가지고 다시 그것이 더 나은 어떤 제주 문화를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제주 정체성을 확보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진흥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상응하는 그 제주의 정신 브랜드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연구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면서 제주학이라고 했을 때 혹은 제주라고 했을 때 뭐 청정, 자연 뭐 등등 우리가 이제 관광이나 이런 우리 일반 그 행정에서 말하는 이런 것 말고 정말 정신가치, 정체성의 측면에서 제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형성 만들어내고 조형해내고 그것을 확산시켜 갈 건가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주인들의 자부심이 되고 제주인들의 어떤 정신의 핵이 되는 이 정신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도 진흥원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연구 중심의 전체적인 조직과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학진흥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황이고요. 초기에 연구자들 선발할 때도 다양한 전공의 안동대 국학부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걸 세팅했습니다만 그 선생님들 제자들 한 분도 들어오지 않고요. 밖으로부터 유능한 문사철 분야에 있어서 인력들을 초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제주학 진흥원이 되려면 그런 연구 인력들의 지역 제한을 넘어서는 개방을 해가 정말 우수한 인력들을 초빙해 오는 거, 그리고 그런 초빙된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사업과 연구하는 데서 지원해 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학진흥원 같은 예를 들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산면 서부리 우리 그래도 연구자들이 그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환경들입니다. 개별 연구 그 시들이 다 주어지고요. 정년이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 20몇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학진흥원만 만 65세 우리 대학하고 동일한 이런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서 운영이나 전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중심에 서가지고 보람되게 그 성과들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인력들이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자발적이고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진흥원이 만들어가고 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제조학 발전을 위하여라고 했던 그 부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양한 시도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학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학 연구라고 하든 뭐 전문적으로 이런 연구 성과들을 담아내고 정기적으로 간행해내는, 그리고 이것을 학술 측면에서 확산 보급하는 이런 매체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제가 이쪽 분야에 주로 이제 종사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승정원 일기 관련된 자료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외에도 제조학 관련된 우리 민속이나 현장 자료 중심 이런 것 말고도 말이죠. 고문원 자료들 다양한, 비단 승정원 일기뿐만 아니라 제주에 목사로 다녀갔던 사람들, 제주를 경험했던 옛 어른들의 문집이나 일기나 이런 자료 속에서 나와 있는 제주와 관련된 자료들 전체적으로 집대성하고 그것을 번역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학술 교류 다각화 내실화, 뭐 이건 아까 제가 휘학 연구하고 안농학 연구 교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제조학 연구 성과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넘기지 않고 말이 먼저 달려나와서 저기 앞에 있습니다. 대중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제주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제주학 진흥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제주 도민들이 우선 우리 제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배우고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만드는 측면에서 이런 연구 성과들을 대중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 한테 제주와 관련된 것들을 학술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대중적인 이해의 측면에서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 있어서 이런 콘텐츠, 지금 하시고 계신 아카이브 작업들,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제주학 외연의 확대,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 다음에 재원의 다원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학진흥원 사례처럼 현재 이제 도비 중심이나 이런 것에서 다양한 연구재단이나 교육부, 그 다음에 문체부, 혹은 또 나가서 다양한 분야에서 재원들을 확보해가지고 그 진흥원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주학 연구 지원 방식의 다원화,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허남춘 선생님도 말씀을 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제주라고 하는 것이 제주가 갖고 있는 역사상의 독특한 경험들, 그로 인한 트라우마 혹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주학이 적극적으로 그걸 품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것을 또 화해하고 치유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동학이나 부산학이나 여타의 지역학들이 가지는 혹은 또는 부여된 소명하고는 또 다른 제주학이 앞으로 품고 또 해결해야 될 이런 또 대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좀 시간을 초과해가면서 어설픈 제안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